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 잘쌤입니다. 우리가 하는 러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러너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개념이죠. VO2 max, lactate threshold, 그리고 마지막 running economy입니다. VO2 max, 최대 산소 섭취량에 대해서, 그리고 lactate threshold, 젖산 역치에 대해서는 이전에 영상으로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잘 안 떠오르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마라톤이 목표인 장거리 러너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러닝 이코노미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다룰 러닝 이야기들이 러닝 이코노미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많거든요. 영상 보신 후에 구독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독 눌러주세요. 아무래도 영상 보는 도중에 누르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자, 경제적인 달리기, 러닝 이코노미 시작합니다. 러닝 이코노미의 뜻은 특정 속도로 달릴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을 말합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는 먹고 소화해낼 수 있는 최대의 산소의 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클수록 좋은 거죠. 그치만 러닝 이코노미는 필요한 산소의 양, 그러니까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산소의 양을 표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는 VO2 max와 같죠. 예를 들어서 500 페이스로 달릴 때 저는 60만큼의 산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에 서울 마라톤 1위를 하신 최경선 선수님은 산소가 30 정도 필요할 거란 얘기입니다. 똑같은 페이스를 더 적은 산소로 달릴 수 있다는 얘기고, 더 적은 산소를 쓴다는 것은 몸이 더 효율적으로, 더 경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이 말은 곧 더 빨리 달리기도 쉽고 지금 이 페이스로 훨씬 오래 달릴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러닝 이코노미의 수치가 낮다, 이게 러닝 이코노미가 좋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그것은 곧 잘 뛴다, 이 말입니다.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 베이퍼플라이 4% 신발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4%의 뜻이 바로 러닝 이코노미를 4% 향상시켜준다는 뜻입니다. VO2 max와 러닝 이코노미를 주로 뭐에 많이 비교하냐면 자동차 배기량과 연비에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VO2 max가 배기량, 러닝 이코노미가 연비가 되는 거죠. 또 비슷하게는 치타와 가젤로 비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장거리 러너분들은 아무래도 치타보다는 러닝 이코노미가 좋아서 오래 뛸 수 있는 가젤이 롤모델일 수밖에 없죠. 근데 가젤은 수직 진폭이 너무 커서 좀 비율? 배기량과 연비로 비교를 한다면 VO2 max와 러닝 이코노미는 마치 약간 반비례 관계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기량이 크면 아무래도 연비가 떨어지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VO2 max와 러닝 이코노미 사이에 큰 연관성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168명의 엘리트 선수들에서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본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뒤죽박죽이죠. 이게 좋으니까 이건 나쁘고, 이게 좋으니까 이것도 좋고, 이런 어떤 관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일반인들에서는 VO2 max, 러닝 이코노미가 함께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치만 그것을 엘리트 수준으로 최대한 끌어올렸을 때 그 둘 사이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뜻일 거고요. 한 가지 더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폴라 제인 레드클리프라는 선수 혹시 아시나요? 2019년에 코스게이가 2시간 14분 4초로 세계 기록을 세우기 전까지 2003년부터 무려 16년간 2시간 15분 25초의 세계 기록을 유지했던 선수가 바로 이 영국의 레드클리프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대상으로 19살부터 30살까지 무려 11년 동안 매년 VO2 max 그리고 러닝 이코노미를 측정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11년 동안 VO2 max는 70으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러닝 이코노미는 꾸준히 향상돼서 1992년과 2003년을 비교해보면 약 15% 정도가 향상됐습니다. 2003년은 레드클리프가 30살이었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을 때죠. 자, 왜 우리가 러닝 이코노미에 집중하고 그것을 향상시켜야 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신나고 즐겁게 잘 달리기 위해서죠. 러닝 이코노미가 좋다는 것은 더 편하고 수월하게 잘 뛴다는 뜻이니까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러닝 이코노미가 바뀔 수 있습니다. 기온, 습도, 바람, 지면의 종류나 경사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러닝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똑같은 조건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러닝 이코노미를 결정하는 진짜 요인, 내부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면요. 크게 신체, 러닝 생체 역학, 훈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체중, 달리는 데 쓰이는 총 에너지의 80%는 이 체중을 버티고 옮기는 데 쓰여지기 때문에 가벼울수록 에너지 효율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상의 관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러닝 이코노미를 위해서 체중 조절은 필수죠. 또 하나,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체형입니다. 500ml 생수 2개를 가슴에 차고 뛰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에 500g씩 무게를 더 치고 뛴다고 하면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모멘텀이 길어져서 실제로 에너지 소모가 약 10배가량 많아지거든요. 달리기를 잘하는 체형은 발끝으로 갈수록 가벼워지는 그런 체형입니다. 타조? 주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잘 달릴 수 있는 이유가 허벅지는 굵고 탄력 있으면서도 종아리는 얇고 발도 크지 않죠. 다리가 막 자동으로 막 확 날아다니는 겁니다. 당연히 그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부럽다는 말입니다. 네? 다리 길이가 그냥 긴 거랑 러닝 이코노미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리가 길면 종아리가 얇기 때문에 왜 자꾸 눈에 먼지가. 두 번째는 러닝 생체 역학입니다. 여기에는 케이던스, 착지법, 지면 접촉 시간, 수직 진폭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일반적인 기준이나 방법들은 있습니다만 자기한테 맞는, 나한테 특화된 러닝 생체 역학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러닝 이코노미가 되거든요. 이걸 전제로 한 상태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케이던스 자체가 러닝 이코노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부러 케이던스를 어떤 식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러닝 이코노미를 향상시키거나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단지 초보 러너의 경우에 적절한 케이던스의 범위를 만들어주는 것은 효과적인 달리기 움직임을 배우고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착지법, 결론만 말씀드리면 착지법은 러닝 이코노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착지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집중적으로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착지법을 바꾸려고 하는 와중에 그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러닝 이코노미가 저하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착지법과 달리기 실력은 과도하게 잘못된 착지법이 아니라면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면 접촉 시간, 이것도 보통은 줄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상이나 이런 관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만 이 팩터 하나만으로 러닝 이코노미와 의미 있는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직 진폭, 달리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정도가 수직 진폭인데 당연히 작을수록 에너지가 그쪽으로 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러닝 이코노미가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부터 수직 진폭을 줄이겠다 라고 해서 러닝 이코노미가 좋아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연습량이 많을수록 마일리지가 늘어갈수록 모터 러닝, 운동학습을 통해서 우리 몸은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최대로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한 과정을 어댑테이션 혹은 머추레이션이라고 하죠. 종아리를 잡아서 살짝 이렇게 늘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체형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러닝 이코노미를 향상시키는 법, 첫 번째, 일단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러닝 이코노미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러닝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니까 러닝 이코노미, 부상 예방 이런 것만 얘기하지만 체중 조절은 우리 몸 건강의 모든 지표에 있어서 거의 탑 클래스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달리기의 경력과 연습량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기의 꾸준함은 모터러닝, 운동 학습이 되고 그러면서 몸은 효율적인 움직임과 리듬을 찾아갑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양과 기능이 향상되고 심폐 능력, 혈액순환, 산소 운반 능력 모든 면에서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레벨업을 하면서 달리기에 최적화된 바디로 적응하게 됩니다. 적응이라고 하면 단어에서 느낌이 오시겠지만 결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몇 개월의 달리기 훈련으로는 러닝 이코노미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고요. 수년에 걸친 달리기 마일리지가 러닝 이코노미의 비결인 것이죠. 세 번째, 달리기 훈련만 하는 것보다는 더불어서 근력 보강 운동을 함께 해줬을 때 러닝 이코노미는 효과적으로 향상됩니다. 특히 근력 보강 운동은
부상 예방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것은 곧 꾸준히 러닝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들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어필. 오르막 훈련이 러닝 이코노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벌 훈련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어필 훈련도 함께 섞어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해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 오르막 훈련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효과가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VO2max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고도 훈련, 산소 운반, 그리고 산소 이용 능력이 상승하고 대사 효율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러닝 이코노미 향상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고강도 인터벌인 히트는 러닝 이코노미와 아직 연관성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1대1 대응의 연관성을 말하는 거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주법. 자세가 좋고 주법이 좋으면 같은 훈련량일 때 아무래도 러닝 이코노미가 더 좋겠죠.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적인 기본 자세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골프,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처음에는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도 일단 자세를 배우잖아요. 그치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유튜버 달사남님 말 맞다나 달리기에 오답은 있어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문자 그대로 세포 하나까지 다 다르잖아요. 어떤 근육을 더 잘 쓰고, 어떤 근육이 더 발달했고, 어떤 관절이 약하고, 어떤 자세가 편하고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달리기 주법을 보고 이 사람이 잘 뛰는 사람인지 아니면 잘 못 뛰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맞출 수가 없다고 하죠. 실제로 그런 연구도 있고요. 마라톤 경기 보시면 자세가 좀 틀어져 보이거나 팔치기도 독특하고, 와, 저 자세로 어떻게 42km를 뛰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선수들도 있거든요. 각자 자신이 가진 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최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달리기 움직임을 찾아서 적응해 온 것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나에게는 맞지만 남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러닝 이코노미를 향상시키고 그걸 통해 잘 뛰는 러너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부상 없이 수년 이상을 꾸준히 달리면서 내 몸이 러닝에 최적화된 몸으로 적응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자세, 착지법, 호흡법 이런 것들은 크게 잘못된 것만 아니라면 자기 스스로가 꾸준히 편안한 러닝 자세를 찾아가면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져 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꾸준함이라는 정답은 누구나 알고 있죠. 그치만 우리 러너들, 특히 한국 사람들 더 빨리, 더 쉽게 실력이 늘 수 있다고 한다면 악마와의 계약, 그까이 그 약관도 안 읽고 사인해버릴 겁니다. 물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훈련해보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긍정적이죠. 그치만 과도한 욕심이나 성급함으로 꾸준함을, 그 기본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꾸준하게 달리기 이런 소리 말고 이 훈련법 일주일만 하면 페이스가 향상된다, 숨이 차지 않는 간단 호흡법 이런 걸로 유튜브 빵빵 터뜨리고 싶지만 그런 건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자, 오늘 러닝 이코노미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오늘도 러닝 비하인드 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